2017년 봄, 약 1년 5개월 만에 컴백 소식이 들려왔다. 각각 3월과 4월에 선공개된 반편지와 오혁과의 듀엣곡인 사랑이 잘 위드 오혁을 통해 여전한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고 2017년 4월 21일에는 정규 4집 팔레트를 발매했다. 타이틀곡인 팔레트로 간만에 음악방송에도 출연했다. 명실상부한 음원 퀸의 제강림을 보여주었고 출중한 수상 실적도 남겼다. 2017년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에서 반편지가 2위 107을 차지한 것에 이어 팔레트는 7위, 사랑이 잘은 17위, 이지금은 84위, 이런 엔딩은 90위를 기록하며 한 앨범에서 5곡을 연간 TOP 100에 진입시키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엄청난 성적을 보여준 정규 4집 팔레트는 그의 제9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고 같은 시상식에서 탑10과 송라이터상 역시 수상하며 총 3관왕을 기록했다. 또한 제32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는 반편지로 디지털 음원 대상을 수상하며 한 앨범으로 2개의 대상을 품에 안았다. 두 번째로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 팔레트를 통해 아이유는 자전적인 음악을 이어가되 전작에 비해 좀 더 정갈하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달했고 가창력뿐 아니라 싱어송라이팅 능력으로도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아 이후 믿고 듣는 국민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전업 작사가가 아닌 싱어송라이터가 송라이터상을 수상한 것은 역대 최초였다. 반편지는 가온 차트 3억 스트리밍 108과 6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아이유 음원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운 것에 더하여 당시 가온 차트 역대 최다 스트리밍 곡이 되었다. 가온 주간 디지털 차트 탑100에 166주간 차트인, 멜론 주간 차트 120주 연속 차트인이라는 역사상 손에 꼽힐 수준의 롱런을 보여주었고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에서 4년 연속, 멜론 연간 차트에 3년 연속 탑10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처럼 매우 장기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반편지는 좋은 날과 함께 2010년대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이자 2010년대 가요계를 진두지휘한 아이유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쌍두마차로 평가되고 있다. 상반기 활약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반기 활동 계획이 알려졌다. 2017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JTBC 예능 효린의 민박에 출연했다. 힐링 예능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성공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아이유가 즐겨 입는 패션, 멍 때리기와 초콜릿을 먹으며 책을 보는 모습 등 일상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와 밥을 꼭꼭 씹어먹는 사소한 행동 등을 따라하는 일명 아이유병이 유행했을 정도였다. 그 가수와 배우로서의 아이유만 보다가 효린의 민박을 통해 인간 이지은을 보고 감명 깊었다는 평들이 많았다. 음반 활동도 계속되었다. 9월 22일에는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2를 발매했다. 특히 선공개곡이었던 양희은 원곡의 가을 아침은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정규 앨범과 리메이크 앨범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콜라보 활동 역시 매우 활발히 이어갔다. 6월에는 언니네 이발관과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는 듀엣을 발표했고 111 10월에는 에픽하이의 연애소설을, 12월에는 선우정아의 고양이를 피처링했다. 특히 연애소설의 경우 에픽하이의 정규 9집 타이틀곡으로 에픽하이와 아이유라는 조합의 발매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발매 이후에는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활동한 결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간식 설문조사에서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2017년 올해를 빛낸 가수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올해의 가요 2위에 반편지, 3위에 가을 아침이 올랐다. 연말에는 여느 때처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2017년까지 아이유의 통산 음원 다운로드 판매량은 피처링과 OST를 포함하여 무려 9천만 건이 넘는다. 2017년 하반기의 가온 차트 기준 누적 스트리밍 20억 회를 돌파하며 음원 기준으로 그룹과 솔로를 통틀어 아이유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단적으로 2010년 이후 발매된 대한민국의 모든 앨범 중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음반 1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음반 2위 115를 아이유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압도적으로 연기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아이유가 아닌 이지아는 상상할 수 없다는 극찬까지 나왔고 시청자들은 물론 동료 배우들까지 호평을 늘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후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꼬리표는 완벽히 떼어냈고 배우로서의 입지도 굳히게 되었다. 또한 연기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나의 아저씨 이후 드라마를 분석하고 그 안에 숨은 상징성을 해석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쏟아졌다. 특히 이재한 아이유분과 박동훈, 이성균분의 관계에 상징성이 많이 녹아있다는 후문이다. 2018년 10월 10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디지털 싱글 삐삐를 발매했다. 결과는 상술했다시피 멜론에서 24시간 이용자 수 146만 명을 돌파하며 멜론 역사상 최다 24시간 이용자 수 기록을 경신했다. 본인이 세웠던 최고 기록을 본인이 다시 경신한 것과 더불어 각종 음원 차트에서 9개월 이상 차트인하며 롱런에도 성공했다. 또한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음에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간식 설문조사에서 2018년 올해를 빛낸 가수 3위에 올랐다. 콘서트 티켓 파워도 날이 갈수록 커지더니 2018년 즈음에 이르러서는 그 파워가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다. 아이유는 2012년 이후
매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는 콘서트 가려면 그야말로 초단위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한다. 특히 2018년 10주년 콘서트, 이 지금 DLWRMA를 통해 공연계에서 한 획을 그었다. 당시 5회의 국내 투어 공연과 5회의 아시아 투어 공연 중 서울 공연은 1만 4천석에 달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공연장인 KSPO 도움 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틀간 진행했는데 예매 시작 1분 만에 이틀 분량이 모두 매진되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 역대 두 번째 여성 솔로 가수이며 리모델링 이후 내외국인 가수를 통틀어 처음으로 공연하는 여성 솔로 가수가 되었다. 또한 2023년 현재까지 유일한 1990년대 출생 여성 솔로 가수 공연자이기도 하다. KSPO 도움 입성은 그 의미 자체도 남다른데 아이유를 공연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같은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으로 또 한 번 공연계에 엄청난 한 획을 그었다. 2019년에는 최초로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갔다. 2019년 4월 11일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페르소나가 공개되었다. 옴니버스식 구성의 단편 영화이며 실험적 성격의 독립영화였다. 2019년 7월에는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괴팍하고 심술궂은 호텔 사장 역할의 장만월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 이전과는 또 다른 캐릭터를 소화하며 열연을 펼쳤다.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일관되게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TVN 드라마 중 손꼽힐 정도의 높은 시청률과 폭발적인 화제성, OST의 차트줄 세우기 등 적어도 대중의 반응 측면에선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작품이 되었다. 특히 최종에는 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019년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 외에도 TVN 드라마 1회 시청률 역대 4위,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 역대 6위, TVN 드라마 평균 시청률 역대 5위라는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며 드라마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다. 나의 아저씨에 이어 두 편의 드라마에서 연속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배우 이지은의 위상이 확실하게 올랐다. 그 결과 2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후보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호텔 델루나는 당시 중화권 및 동남아권 투어에도 열을 올리던 아이유의 해외 팬덤이 더 굳건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드라마이기도 했다. 2019년 9월 팬미팅에서 러브포임이라는 새 앨범명을 공개했고 한때 채샤이어처럼 예민하고 다소 공격적인 앨범을 만들 생각이었지만 중간에 생각을 바꾸어 따뜻한 노래들을 많이 담은 음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앨범은 아이유의 절친으로 유명한 설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발매 일정이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 2019년 11월 1일에는 앨범과 동명의 곡 러브포임을 선공개곡으로 먼저 발매했다. 각종 음원 차트 1위 및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무서운 롱런 또한 보였다.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3년 연속 가온 및 멜론 연간 차트에 진입했으며 멜론 주간 차트에서는 무려 91주간에 진입했다. 새 앨범인 미니 5집 러브포임도 팬덤 내의 예상과는 달리 전국 콘서트 투어 도중인 11월 18일에 발매되었다. 역시 리스너들의 일관된 호평과 함께 수록곡 전곡을 차트 최상위권의 수 일간줄 세우기 시켰다. 타이틀곡 블루밍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음원 차트를 장기적으로 휩쓸었고 8년 전의 히트곡 너랑 나의 후속곡으로 나온 시간의 바깥 또한 큰 인기를 얻었다. 앨범에서 가장 짧게 차트인한 곡이 가온주간 디지털 차트에서 7주간 차트인했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롱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두 타이틀곡 블루밍과 러브포임은 음악방송 출연 없이도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휩쓸었다. 특히 음반 초동 판매량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무려 14만 7천 장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호조를 보이며 당시 여성 솔로 가수 1위, 전체 솔로 가수 3위, 그룹 포함 전체 여성 가수 3위에 달하는 초동 판매량 기록을 세우면서 한껏 두터워진 팬덤을 자랑했다. 2019년 연말 전국 투어 및 아시아 투어 콘서트 러브포임을 통해 공연계에서의 위상을 더욱 상승시켰다. 그중 이틀간의 서울 공연은 2018년 서울 공연과 같은 장소인 KSPO 도움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했는데 차이점은 360도 개방 무대 공연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KSPO 도움의 360도 무대는 여성 가수로서 최초인 것은 물론 모든 솔로 가수를 통틀어 박효신 다음 두 번째로 진행한 영광을 누렸다. 동시에 해당 서울 공연은 그룹과 솔로를 통틀어 한국 여성 가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공연이 되었다. 125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126회의 국내 투어 공연과 9회의 해외 투어 공연을 선보이며 총 15회라는 빽빽한 투어 일정을 소화해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간식 설문조사 결과 2019년 올해를 빛낸 가수 4위와 올해를 빛낸 탤런트 7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데뷔 이후 탤런트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이유는 해당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올해를 빛낸 가수와 올해를 빛낸 탤런트 양쪽에서 동시에 탑10 안에 든 최초의 연예인이 되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오가는 사랑을 참신한 가사로 표현한 블루밍은 역대 아이유 음원 사상 최고의 롱런 성과를 보여주었다. 가온 주간 디지털 차트 탑10과 멜론 주간 차트 탑10에서 각각 18주 연속 차트인을 한 후 발매 1주년이 될 때까지 각종 음원 차트에서 32대에서 롱런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오히려 점점 순위가 오르더니 17개월 차인 2021년 4월에는
20위까지 순위가 오르기도 했다. 가까운 연간 디지털 차트에서 2019년엔 96위, 2020년엔 5위, 2021년엔 20위에 오르며 롱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단 44일간의 성적만 집계된 2019년 연간 차트에 진입했다는 점, 반대로 발매 직후부터 44일간의 폭발적인 집계량이 빠진 채 성적이 집계된 2020년 연간 차트에서 5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정말 엄청난 기록이다. 2019년 11월 발매곡이 2022년 상반기까지 각종 음원 차트에서 중위권에 올라 있었다. 2022년 3월 중에 멜론 연속 차트인 기간이 121주를 넘김으로써 130일, 블루밍은 멜론 주간 차트 롱런 기록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곡이 되었다. 최종 차트 인기가는 가온 디지털 주간 차트 145주 및 멜론 주간 차트 144주로 일수로는 1000위를 넘긴 기록이었다. 블루밍으로 제35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반편지 이후 3년 만에 또 한 번 디지털 음원 대상을 품에 안았다. 제10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도 반편지에 이어 올해의 롱런 음원상을 수상했다. 2019년은 공식 유튜브 채널 이지금 아이유 어피셜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해이기도 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그닥 높지 않았던 채널이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는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 되었고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활발히 진행하며 중화권 및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팬덤을 모두 성공적으로 구축한 점도 의미가 크다. 특히 호텔 델루나의 해외 돌풍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켰다. 2016년을 시작으로 홍콩과 대만에서 공연을 하며 본격 해외 투어 콘서트에 돌입하더니 2017년에도 투어 콘서트 일정에 홍콩 공연을 포함시켰으며 2018년에는 10주년 투어 콘서트에서 5회의 해외 공연에 더하여 두 번째 대만 컴필레이션 앨범까지 발매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무려 9회의 해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이유의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진 시기가 되었다. 본인 이야기를 담은 앨범으로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한 점, 역대 음원 누적 1위를 따낸 후 여유롭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벌리고 있는 점, 이전까지 호불호가 갈렸던 연기 활동에서 압도적 호평을 받으며 본격 멀티 엔터테이너의 입지를 확보한 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콘서트 동원력과 음반 판매량을 보이며 거대 팬덤을 확보한 점, 그러면서도 일말의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은 점 등 아쉬운 구석을 찾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성과를 연달아내며 고공행진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